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꼼꼼한 AP 바이오 선생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Mitochondria, chloroplast, cytosol, and then cytoskeleton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은 마이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evidence of endosymbiotic theory라고 해가지고 이제 eukaryotic 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에비던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마이토콘드리아랑 클로로플라스트는 이제 그 Basic General Idea of Endosymbiotic Theory 쪽에 연관시켜서 한번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솔, 이제 우리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이제 사이토솔이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이토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셀에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뼈대 같은 거를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마이토콘드리아 사이트 오브 모스트 ATP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ATP라는 거는 우리 셀룰러 에너지 유닛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Cellular Energy Unit.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 뭐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도 봤었고 했는데, 우리 ATP라는 친구는 우리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아니면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TP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총 3가지의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크랩스 사이클이랑 사이클이라는 친구와 셀룰러 레스피레이션 큰 그림 안에서 크랩스 사이클과 이제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고요. 세 번째 스테이지인 뭐 우리가 가끔 우리가 ETC,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Oxidative Phosphorylation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안에 이제 ETC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뉴클리어스 안에 DNA가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 지네가 갖고 있어요. 지네만의 DNA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지만은 이제 10년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튼 우리 미토콘드리아 쪽에서 이제 휴메닌이라는 프로틴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굳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만의 DNA.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문제에서 보면은 mitochondrial DNA 혹은 우리 nuclear DNA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도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얼 디지즈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있잖아,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서 갖고 오는 게 우리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DNA잖아. 이 친구들은 무조건 엄마한테서만 갖고 와요. 엄마한테서만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빠한테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자식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거. 엄마한테서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제네틱 디지즈 같은 거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얼 미토콘드리얼 디솔더도 있을 건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찾냐면 엄마나 내 시블링들이 다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인가? 이렇게. 그래서 피메일만 자기 자식 오프스프링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가 DNA가 있잖아. 그 말은 자기네들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너 멤브레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너 멤브레인이 어디냐면 우리 봤을 때 지금 이너 멤브레인 이쪽에 있는 멤브레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ETC도 일어날 거고, 이제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우리 이제 그 Cellular Respiration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지 ATP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엔자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enzymes catalyze steps in oxidation of glucose, fats, or proteins and make ATP with the proton gradient across the membrane 이라고 해놨는데,
우선에 우리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케미스트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oil rig 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에 갔을 때 조금 더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제 엘렉트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시데이션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loss of electron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oxidation is the loss of electron이라고 얘기를 가끔 하고 이제 reductio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reduction이라는 친구는 gain of electron 이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몰라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cellular respiration 넘어갔을 때 특히나 이제 ETC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oxidate의 phosphorylation이라고도 가끔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랑 리덕션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일라코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이쪽에 지금 하나의 디스크 있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일라코이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포토신테시스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토신테시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혼자서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에너지 소스조차도.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뭐 수박 주스를 먹든 아니면은 뭐 밥을 먹든 빵을 먹든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나 배고프네. 나 가서 뭐 먹어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트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친구들 앞에서 이제 sun이 되겠죠. 이제 light energy from the sun. 이걸로 해서 우리 케미컬 에너지, 즉 뭘로 만들어주냐면 글루코스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글루코스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또 이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을 다시 한다라는 거. 그래서 플랜트 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그리고 클로로플라스트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플랜트 셀들은 대부분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클로로플라스트도 있는 거. 친구들이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플랜트 셀은 클로로플라스트, 애니멀 셀은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되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빠빠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플랜트 셀들은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셀들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랑 콘드리아 그리고 클로로플라스트 다 있다라는 거. 자, 이 친구들 또한 자기네들만의 DNA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inner membrane, outer membrane 자기네들 DNA 들고 있으니까 소중하잖아. 그래서 inner membrane이랑 outer membrane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또한 라이보솜 우리 저번 시간에 라이보솜 이제 프로틴 만드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라이보솜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그라나움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요런 친구들이 이제 그라나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꼼꼼한 AP 바이오 선생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인 글라이콜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stages of aerobic cellular respiration 그리고 글라이콜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을 에어로빅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글루코스에서 이제 옥시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큰 델타 G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인 델타 G 값이. 그런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한 번에 탕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쬐끔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이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oxidative phosphoryl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ATP가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듯이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의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스텝이 있고 그 스텝에서 조금씩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쬐끔쬐끔 나오다가 크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에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transferring a phosphate directly to ADP from another molecul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happens during early steps of respiration 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phosphorylation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에 phosphorylation은 우리가 ADP 플러스 PI, 자, inorganic phosphate 해가지고 이제 ATP를 만든다 해가지고 바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바로 받는 친구들을 저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phosphoryla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디노신 다이포스페이트에서 이제 포스페이트를 받아서 ATP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phosphorylation이에요. 우리가 포스페이트 그룹을 더한다. 이제 겉멋들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자, 그래서 우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쬐끔씩 나와요. 얘네는 굉장히 쬐끔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during early steps of respira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glycolysis 그리고 이제 크랩스 사이클 혹은 이제 citric acid 사이클 해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ETC 혹은 우리가 oxidative phosphoryl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넷으로 치면은 이제 넷 ATP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몸은 38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36개에서 38개 정도가 나와요. 이제 average로 따지면은. 자, 근데 요게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se of ATP synthase라고 해놨는데 여기 뒤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ASE? 자, 이 친구 엔자임이죠. 자, ATP syntase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energy derived from proton gradient. 자, 그 말은 어떤 사이에서 한쪽은 프로톤이 많고 한쪽은 프로톤이 적기 때문에 이게 high concentration of proton에서 low concentration of proton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친구를 작동하게 한다. 액티브하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ETC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lectron transport chain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글라이콜리시스 같은 경우는 에나로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시전이 그냥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제 에어로빅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옥시전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은 우리가 phosphate 그룹을 directly 하게 ADP로 붙여버리는 거. 이 친구들은 ATP syntase를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이라고 하면 쬐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확 나오는 성격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쬐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아까 전에 another molecule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another molecule이 있고 여기 ADP에서 지금 phosphate을 바로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바로 보내는 친구들을 저희가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그래서 이쪽에 지금 몰레큘이죠. 이쪽에다 엔자임인데 이 친구는 ATP syntase가 아니에요. 여러분 ATP syntase는 저희 멤브레인 쪽에 있어요. 자, a phosphate is transferred directly from some other molecule to molecule of ADP to make ATP.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건 이제 몰레큘 이 A라고 치면 이 A에서 phosphate을 이제 전해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ATP로 가는 과정을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은 작은 양의 ATP를 만든다라고 지금 우리 cellular respiration에서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erobic cellular respiration을 보게 되면은 우리 oxid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글루코스에 있을 때 이제 oxidation을 loss of electron, 그러니까 뭔가 뽀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ur major stage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3개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4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glycolysis, 우리가 오늘 나갈 glycolysis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뽀개서 뭘로 만드냐면 pyruvate이라는 친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어디서 일어난다?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ubstrate level ATP,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er glucose로 치면 이제 2ATP가 나오는 거예요. 2ATP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친구는 이제 뭐 에너지 팩토리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이제 뭐 에너지 만들어주는 고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들어갔는데 파이루베이트 생각보다 커요. 커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중간에서 한번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파이루베이트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요. 더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칼본 개수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칼본 개수가 이제 글루코스는 우리 C6H12O6잖아요. 자, 이제 칼본으로 볼게요. 칼본 개수로. 자, 우리가 6개의 칼본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얘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 반으로 쪼갠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3개 칼본, 3개 칼본,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칼본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3C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루베이트이 지금 3카본, 3개의 칼본으로 이루어진 친구를 2개의 칼본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개의 칼본으로 만들었는데 얘네가 이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CoA라는 코엔자임 A라는 친구가 이 2개의 칼본인 친구를 야, 여기야 하고 데려가 주는 거예요. 어디로? 매트릭스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나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크랩스 사이클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코엔자임 A고요, 여러분. 그래서 코엔자임 A가 야, 이쪽으로 들어가. 라고 이렇게 탁 해서 매트릭스 안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에서도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또 substrate level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per 글루코스로 치면은, 그러니까 per 글루코즈면은 지금 파이루베이트 하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per 글루코즈는 2개의 파이루베이트, 그러니까 2번 돈다는 거예요. 2번 돌면은 2ATP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쬐꼼쬐꼼 나오죠, 아주. 2ATP per glucose. 그러면 1ATP per 파이루베이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쬐꼼쬐꼼 나는데 우리 이제 글루코즈로 나갈게요. 이제 글루코즈로 나가는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NADH나 FADH2를 이렇게 또 나가죠. 이 친구들 둘 다 엘렉트론 캐리어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일어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이는 oxidative phosphorylation, 옥시데이션을 하면서 내가 엘렉트론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뭐를 한다? 포스페이스를 붙여준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ATP 신테이스를 쓴다고 했었고, 자, 이어서 question number 8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searchers investigate the effect of urea on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a certain enzyme. The researchers dissolved the enzyme in an aqueous buffer solution and added urea to the solution. The enzyme did not appear to have a secondary or tertiary structure. The researchers carefully removed the urea from the solution and determined that the enzyme had the original secondary and tertiary structure ag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predicts the effect of urea on the enzyme's functio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리서처들이요. 유리아의 에펙트를 지금 우리 3-dimensional structure 어떤 엔자임에 넣게 돼요. 그래서 유리아가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거를 봤는데,
자, 그래서 봤더니 유리아를 넣으니까 갑자기 엔자임이 원래는 엔자임이 3dimensional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엔자임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됐대요. secondary structure이나 tertiary structure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풀린 거겠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form and fun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감으로써 유리아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지금 쉐입을 바꿨다. 그런데 remove 유리아를 내가 뺐더니 이분들이 뺐는데 갑자기 다시 original, secondary, tertiary structure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Function will be disrupted by adding the urea and regained by removing the urea. 그쵸? 우선은 우리가 form and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form or structure determines its function. 그래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form이나 혹은 스트럭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function도 당연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리아 더했을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이 다시 나왔어요. 이 form이 다시 나왔어요. 오리지널로. 왜? 어떻게? 내가 유리아를 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A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Function will be disrupted by adding the urea, but it will not be regained by removing the urea. 우리가 아까 전에 요까지는 맞아요. 그쵸? 아까 전에 유리아를 더했을 때 스트럭처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it will not regained by the removing urea를 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얘네가 유리아를 뺐었을 때 오리지널 스트럭처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Function will be gained by adding the urea and disrupted by removing the urea.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죠. 아까 전에 우리 더했을 때 changed shape,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될 수가 없네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D. Function will be unaffected by the addition and the removal of urea. 아니죠. 우리 아까 form and function처럼 스트럭처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unaffected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럭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바뀌면은 function은 무조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number 9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an experiment, a researcher prepares a reaction mixture by dissolving a substance in a buffer solution. The substance is the substrate of a certain enzyme. The researcher adds a small amount of an enzyme to the reaction mixture and measures the amount of a product that is formed over the time. The data are represented in the figure 1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amount of a product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ubstrate를 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어떻게 보면은 플래토를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best predicts the immediate result of adding more substrate to the reaction mixture at the point indicated by the arrow in the figure 1? 자, 그럼 figure 1 여기에다가 애들을 더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엔자임은 지금 딱 일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양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The amount of a product will decrease until the reaction rate goes to 0. 뭐 프로덕트가 decrease가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뭐 decrease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substrate를 내가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B. The amount of a product will decrease until the reaction reaches its equilibrium point or until the enzyme is being stood up by reaction. 이것도 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C 볼게요. The amount of a product will increase until the reaction reaches its equilibrium point or until the substrate is used up by reaction. 얘가 되겠죠. 왜? equilibrium point. 왜냐면 우리가 정해진
정해진 우리 보면은 constant enzyme이 있는 거기 때문에 constant amount of enzyme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될 수가 없겠죠. substrate을 아무리 넣어도 이 엔자임이라는 친구가 전부 다 occupied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saturated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뭐를 넣든 간에 그냥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엔자임이 free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될 순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이 될 거고요. D 한번 볼게요. The amount of product will increase without stopping because stopping은 아니죠. 왜? 우리가 엔자임이 constant amount이기 때문에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채워졌다. 그러면 하나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 약간 식당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다음 테이블, 그 다음에 뭐 5개밖에 없는데 테이블은 손님이 더 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채워놓을 수 없죠.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도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C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Your peer flycatchers feed caterpillars to their hatchling. Graph 1 shows the average dates of hatching and fledging and the biomass of caterpillars between early May and June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우선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 date of hatching 그리고 date of fledging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eak mass 여기 딱 있네요. 여기 중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디지즈인가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디그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패턴의 디지즈인지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거는 recessive disease 같은 경우는요. recessive disorder는 이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세시브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헤테로자이거스. 그래서 얘네는 only in recessive.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 recessive라는 거를 먼저 바로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recessive 안에서는 unaffected. 그러니까 즉 말하면 노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없는 거죠. 피노타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unaffecte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Married with 5 children, 2 daughters and 3 sons. The middle son is affected by the condition. 이렇게 해서 얘네 만약에 뭐 패턴을 구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빠고요. 이거 엄마죠. 둘이 결혼을 해서 애를 5명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셋째가 걸렸어요. 얘네는 그 only recessive에만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토소몰이라고 어썸을 한 상태에서 얘가 도미넌트냐 아니면 얘는 리세시브냐 이 둘 중에서 만약에 제가 정한다고 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엄마랑 아빠는 지금 노멀한 상태 unaffected예요. 그쵸? 도미넌트일 경우에는 우리가 도미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호모자이거스 리세시브겠죠. 둘 다 왜? unaffected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큰 A 작은 A 아니면 큰 A, 호모자이거스, 도미넌트나 헤테로자이거스였는데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빠빠이 아니에요. 도미넌트는. 그죠? 리세시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세시브 같은 경우는 affected는 무조건 조그만한 호모자이거스 리세시브예요. 그럼 이 친구를 제가 만약에 AA라고 할게요. unaffected 같은 경우는 큰 A, 작은 A 아니면 큰 A, 큰 A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둘 다 헤테로자이거스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왜? 요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한 사람이 호모자이거스 도미넌트일 때는요. 하나라도
헤테로자이거스 도미넌트가 있으면은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헤테로자이거스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땐 얘는 리세시브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디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그래서 우리가 페디그리를 하고요. 특히나 그 이그젠 같은 경우에는 페디그리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organizing the pedigree chart.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로맨 누메리컬로 나온 거는요, 여러분. 로맨 누메리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는 generation을 얘기를 해요.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third and fourth generation.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친구가 걸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오토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토소멀 리세시브 디지즈인데 이거는 디스오더인데 우리가 오토소멀 해서 이게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볼게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더 많이 볼 건데 오토소멀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미넌트나 리세시브 둘 중에 있는데 자, 뭐가 맞는지 볼게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affected 같은 경우가 이때는 R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나올 때 전부 다 affected가 되고요. unaffected 같은 경우는요. homozygous, recessive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recessive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가 되죠. affected 같은 경우 우리가 affected는 homozygous, recessive. 하지만 unaffected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큰 R, 작은 R, 그리고 큰 R, 큰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리세시브로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해줍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아빠나 엄마 둘 중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섹스 링크드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제 메일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지금 여자애들이 더 많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오토소멀이라고 어차피 어스만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도미넌트는 안 되는 이유는 왜냐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내가 아는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빠, 이쪽에 있는 엄마 또한 어떻게 보면은 헤테로자이거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헤테로자이거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R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뭐 아빠든 엄마든 헤테로자이거스가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온 것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스오더, 제네틱 디스오더에 대해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금 중요한 에센셜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